어, 어, 그러니까 여성 원장이 그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눈이 낭만이지만 또 누구에도 눈이 또 굉장히 또 노동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또 새해 첫 학부모 설명회이기 때문에 어, 제가 서두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오늘 제가 미녀 삼총사와 함께 학부모 설명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어머니들께서 학부모님들 모두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은 CNA의 그 연원은 98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사교육이지만 그래도 좀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 검증된 학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신 있게 저희 프로그램을 또 소개하고 또 학부모님들의 자녀를 믿고 맡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CNA가 지향하는 방향은 여기 나와 있듯이 그 경험론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의 그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독서는 충만한, 토론은 준비된, 글쓰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이 글쓰기란 영역은 좀 더 포괄적인데요. 이제 글짓기와는 다르지만 이 글쓰기라는 것은 결국은 괄호 열매는 이 비판적 글쓰기라는 형태로 이게 맥을 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NA의 수업은 이제 독서, 토론, 글쓰기라는 삼위일체형 수업이고요. 물론 글쓰기에 수반되는 선생님께서 1대1 그 개인 첨삭을 이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학생을 이렇게 놓고 선생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바로 즉석에서 이 대면 첨삭을 하는 것이 그 학생의 단순히 원고지에 글을 첨삭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의 생각을 첨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라이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고 제가 중등부 그 학부모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여나 수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6시에서 9시다. 그러면 9시 10분인데도 애가 안 나온다? 그러면 기다리시다가 초조한 마음에 학원에 전화 거시는 거는 실례입니다. 왜냐하면은 학부모님께서 생각하신 거와 달리 아이에게 그만큼 애정을 갖고 이렇게 첨삭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지를 하시는 게, 아, 지금 학원에서 우리 아이를 좀 더 꼼꼼히 봐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지금 상황에서 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 거시적으로 우리가 한 3, 4년 동안 계속 이 코로나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이 전염병은 이제 기원전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를 이제 붕괴시킨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코로나입니다. 그 전염병이죠. 이제 페리클레스가 결국 이런 전염병으로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모든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똑같이 공감을 하고 또 경험을 한 그런 흑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노정하고 있냐면 바로 사회성입니다. 그러니까 고립의 시대, 그래서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경계와 기준이 확진자냐 아니냐, 기침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그 코로나가 하나의 어떤 나와 너를 구분짓는 경계가 됐고 기준이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계와 구분이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면 이제 혐오, 이렇게까지도 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절된, 고립된 그런 원자화된 그런 사회 상황에서 학생들이 그런 타인과의 접촉, 그러니까 접속을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접촉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회성이 그만큼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사회생활 할 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세대가 갖고 있는 좀 문제점이죠. 특히 학창 시절을 겪는 학생에게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하나의 파생된 문제가 제가 그 중등부 학부모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권위와 권위주의의 혼동입니다. 이 권위의 문제는 이제 뭐 막스 베버나 한나 아렌트가 잘 이렇게 설파를 했는데, 그러니까 권위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정받는 거죠. 다수에 의해서. 근데 권위주의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찍듯이 이렇게 명령과 일방 통제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 우리 학교 현장에서 그 학생들과 사제지 간의 갈등, 그러니까 학교와 선생님의 갈등, 학교 교사와 부모님의 갈등, 이러한 그 사회적으로 좀, 있어서는 안 될,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면에는,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런 인권을 신장시키자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 강 교사의 권위를 좀 부정하는 형태로도 이게 나오는 면이 있고요. 근데 이것이 또 이 촉진시키는 게 이제 과도한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학습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가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권위가 이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를 통해서 발현이 되는데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를 과도한 선행을 하다 보니까 학교 수업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선생님이 이제 좀 가볍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학생님이 그 선생님의 존재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제가 이 초등부 학부모님들과 이 대면 설명회 할 때는 그 집에서 식사를 할 때도 그 아빠 먼저, 어른 먼저 이러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체득하게 내면화해야 그 위계라는 것, 그 위계라는 게 꼭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또 이 위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하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공공시설에도 그게 그대로 노출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지금 그런 과도기적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 균형이 그 권위와 권위주의의 그런 그 혼동을 해소하고 이제 권위를 올바로 세우면서도 이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그 좀 열린 자세가 필요한데 이제 이건 결국은 학교도 학교지만은 가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 대한민국은 거의 뭐 좀비 공화국이다 할 정도로 다들 지금 뭐 이 휴대폰과 유튜브에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 이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이제 정치인이라고 나와 있고 이 신뢰도가 높은 게 이 유튜브랍니다. 유튜브에 셀럽들이 설명하거나 이 하는 부분을 이제 가장 신뢰한다는 게 나왔거든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문해력과 연관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그 모바일 폰이라든가 이런 유튜브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거예요, 생활을. 이게 결국 이제 문자를 기반으로 한 그런 문화를 이제 잠식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문해력 저하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한 사람이 책을 읽는 인간,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책을 읽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왜냐면은 30, 40, 50이 돼서 갑자기 책 읽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가장 비근한 사례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을 건너뛴 학생이 중학교에 와서 갑자기 CNA에 입학을 했을 때의 그 문화 충격 내지는 학습의 밀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왼쪽에 보시면은 바로 좀 나온 지 됐지만 당신의 문 EBS에서 나왔던 아주 우리 사회를 쇼킹하게 했던 당신의 문해력입니다. 그것의 이제 성인 버전이 이제 읽었다는 착각입니다. 이건 나온 지 좀 최근 최신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이 두 권의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부모 교양교실에도 했었고 또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다음 책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대입제도 개편은 뭐 우리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조금 먼 얘기지만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의 대입제도의 그 근간을 결정하는 그 주요 변수는 정권입니다. 정권. 그래서 지금 현직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고요. 이제 다음 이제 차기 대통령에게 이제 주어지는 숙제일 텐데, 물론 이제 교과서가 바뀌어야 되고, 이제 미리 예전에 사전에 그런 준비 과정이 필요하겠지만은, 이제 좀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은 거기 보시면은 이제 내신이 좀 더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내신 폭이 특히 이제 그 5등급제로 확대가 되면은 이제 상위권과 중상위권이 혼재되는, 같이 합성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변별력은 상대적으로 좀 약화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뭐, 특목고라든가, 뭐, 그런, 뭐, 흔히 말하는 뭐, 영재고라든가, 이런, 이 지원하는 거에도 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내신 서술형 평가 강화인데, 이 부분은 이제 평가의 객관성, 평가의 공정성 때문에 좀 시비가 일 수도 있지만은 또 지구 반대쪽에 있는, 흔히 말하는 북유럽 모델 내지는 유럽 모델은 다 서술형, 논술형입니다. 특히 핀란드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SAT1 자격고사가 되겠죠. 그다음에 SAT2 이제 대학별 고사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내신에서 서술형, 논술형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이 지금 강화되고 있다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 가서는 이, 이 교육부에서 발표했었을 때 그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라는 그런 것에 걸려가지고 이걸 전격적으로 실시는 못하고 있지만 어떤 시대적인 조류나 필요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 무서워서 뭐를 담그지 못한다 이런 식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회적인 그런 이 고민의 대상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1세기형 그런 다면적 사고가 필요한 그런 그 사회적인 조류하고는 맞지 않는 게 오지선다식 시험이고 평가거든요. 그런 형태로는 21세기형 인재를 절대로 양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수능 국어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 선택에서 언어와 매체하고 화법과 작문이 이제 하나로 이제 통폐합이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에서의 그 수학 심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킬러 문항을 없애자 보니까 모든 문제가 준 킬러가 돼가지고 오히려 학생들의 이 체감 난이도는 좀 더 어려워진 면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전거를 처음 탈 때는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한 20m, 30m 가면 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이 운행이 되는데 이제 이 그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렇게 입시 현장에 혼란이 오는 거는 그것도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인데 그건 제 영역이 아니라 뭐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사회 지금도 이제 공통사회가 있지만은 그 고등학교 사회탐구의 선택 과목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공통사회라는 한 이 교과서 안으로 집어 넣다 보면은 지금 현재의 그 사회탐구 과목을 이제 단원으로 쪼개서 n분의 1 형태로 이 배치를 할지 이 부분은 교과서를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그 판단 기준은 예전에 공통사회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수능에 녹여낼 거냐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과학이 좀 그렇죠, 과학. 과학도 공통과학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사회 탐구에 비해서 과학 탐구를 상대적으로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회 탐구는 쉬우냐? 그렇진 않아요.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학생들이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CNA 같은 경우는 이 과목별 그 교과 연계
어차피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국어, 사회, 도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어, 사회, 도덕에 포커스를 맞추고, 뭐 과학까지 확장도 할 수 있겠지만은 국어, 사회, 도덕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큰 문제는 없거든요.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거는 교환팀장들이 교환을 짜고 선정도서를 택할 때 그 교과 단원을 나누어서 교과 단원에 연계를 한 교과 연계 그 선정 도서를 취하고 또 그렇게 또 이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완 부분은 이제 물론 이제 CNA가 되겠죠. A가 되겠죠.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이제 대안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그 이 풍선효과 그래서 수능 최저의 강화 가능성이라는 부분 이 부분도 있고 이제 특히 이제 지금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옛날엔 영어 수학을 시간표 학원 같은 경우 시간표를 잡때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바뀌어서 이제 국어를 강화하는 건데 초등학생 차원에서 국어를 강화한다는 게 뭡니까? 문제풀이식 국어 학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쪼가리식의 그런 주입식이 아니라 결국은 독서력이지 않습니까? 독서력. 독서력을 탄탄하게 쌓아놓은 상태에서 문제풀이로 가는 것이지 기초가 약한데 문제풀이 중심으로 간다는 거 그거는 너무 성급한 그런 급발진이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 구술과 논술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능이나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대학별로 보완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차차 그런 한 3, 4년 내에 그런 대응 움직임이 분명히 학교별로 미시적으로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상징적인 게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논술을 부활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미래지향적인 학습 방식, 미래지향적인 수업 방식, 미래지향적인 평가 방식이라고 볼 때는 결국은 수렴되는 게 IB거든요. 그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그런 IB형이 되는데 이 IB를 도입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지금은 삼각형인 상태고 이미 대한민국에서도 일부 뭐 대구라든가 제주라든가 일부 그 도교육감에 의해서 채택이 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B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유럽에서는 뭐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CNA 워크북에도 IB 유형의 문제를 다 집어넣어서 이 워크북을 통해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가서는 이제 그 성적과 실력, 그러니까 어떤 선행 중심의 어떤 그 외재적 동기에 기반한 오지선다 이런 형태의 그런 성적보다는 독서력의 탄탄한 독서력을 기반으로 실력을 쌓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대입평가에서 일차적인 인생 공부에 한번 총체적인 평가가 내려지지만 제가 보기에는 독서력에 기반을 둔 독서력은 결국은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성적 중심의 학생이 아니라 실력 중심의 학생으로 키우는 그런 그 이 교육 방식을 어, 장착을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그래서 그 CNA의 그 학습 방식은 바로 그 7번입니다. 그 지성 발달의 그 러닝 피라미드를 보시면은 그 인지, 기억, 수렴, 발산, 평가, 분석, 이 비판을 쌓고 있는데 결국은 바로 CNA입니다. 크리티컬. 그, 그 크리티컬의 C가 되겠죠. C, and A는 이제 대안입니다. 비판은 반드시 대안을 수반해야 됩니다. 대안이 없는 비판은 비난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비판적 읽기, 비판적 말하기, 비판적 쓰기. 이건 결국은 대안에서 방점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입 논술에서도 뭐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상대적 어떤가 뭐 A의 입장에서 B를 비판해 보시오. B의 입장에서 A를 비판해 보시오.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결국에 가서는 그 배점은 자신의 생각이 가장 배점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러닝 피라미드에서 이 비판적이라는 거는 통합적 사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큐비즘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미술에서는 이제 피카소가 큐비즘적인 그런 이 그림으로 형상화했지만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결국 다면적 사고를 해야 되겠죠. 융합적 사고. 그런 가학문적인 사고를 해야만이 이 비판적 사고가 가능할 겁니다. 총체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바로 이 삼각형은 또 반대입니다. 이게 강의 듣기. 여기서 이제 그 군청색의 30% 시범 강의 보기까지는 흔히 말하는 이제 주입식 강의, 뭐 일타 강사라고 얘기되는 이런 그 일방적인 객관주의에 기반한 강의식 수업인 거고요. 저희 CNA는 이제 주로 저 혐오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또 학습 효과도 그만큼 또 떨어지고요.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노란색 구간 50%, 75%, 90% 해당되는 것은 결국은 CNA입니다. 그래서 요 CNA의 요 집단 토의 이게 이제 그 실제 수업에서 스텝 그다음에 이제 뭐 세다 토론도 될 수 있고 원탁 토론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토론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 토의가 되고 또 실제 또 해보는 거 결국 프랙티스일 거고요. 결국 서로 설명해 주는 게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하브르 타임. 저희가 98년도부터 줄기차게 지향을 해왔던 수업 방식이 바로 집단 토의, 실제 해보기, 설명하기. 이때 실제 해보기 같은 경우는 뭐 PBL이 되겠죠. 프로젝트 수업이라든가, 그렇죠? 뭐 PPT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로 그 실제로 자기가 그 활동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지식과 설명할 수 없는 지식. 저는 그렇게 학부모님들께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게 메타인지인데 그 메타인지의 핵심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지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자기가 직접 설명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린 게 영어를 잘하려면 수학을 잘하려면 국어를 잘하려면 이제 독서를 해야 되겠죠. 요즘에 수학도 다 이 식을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나온 문제를 식으로 이제 전환해서 푸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이 영수, 국영수란 도국 과목을 잘 하려면은 탄탄한 독서력인데 결국 독서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학원 저는 CNA라고 감히 자부를 합니다. 우리 그 98년도부터 계속 검증된 나름대로 전국에 동시에 뭐 1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을 하면서 CNA 워크북으로 그저 수십 년간 검증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교육이지만 자부심을 느끼는 영역입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CNA의 수업 방식입니다. 그 위에는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보딩 스쿨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입니다. 여기에 있는 하크니스 테이블. 그래서 이 학교에 거액을 기부한 사람이 수업 방식을 한번 제시하면은 내가 마음에 들면 거액을 기부하겠다. 근데 바로 이 원탁 토론식 수업을 제시했는데 이 엄청난 기부를 하고 그 기부한 돈을 이제 학교 발전 기금으로 쓴 거죠. 그 위에 상단에 있는 게 바로 하크니스 테이블이고 어머니께서 혹시 궁금하시면은 유튜브에 이 하크니스 테이블 키워드를 치시면은 바로 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평촌입니다. 평촌. 우리 CNA 평촌 직영 배움터에서 이 수업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와이드 앵글로 잡은 겁니다. 물론 초상권은 제가 이 피자 한 판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개 멋있지 않습니까? 저희 이렇게 원탁에서 학생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설명해 주는 가운데에서 이 생각과 지혜가 확장이 되고 지식이 축적이 되는 그런 수업을 하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수업이라고 자부를 하고요. 예.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바로 이제 이 질문으로 모든 것이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힘이다. 그래서 CNA의
그 탁월한 능력자는 질문을 잘하는 교사입니다. 질문이 힘입니다. 질문. 질문하라 합니다. 질문하라. 그래서 질문하는 것은 결국은 지적인 호기심이 있는 것이고, 삶에 대한 의지와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질문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죠. 받아 적는 것에 익숙하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한다. 이런 식의 일방통행식의 명령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 책으로 잘 보여준 게 EBS에서 방영이 됐었던 다큐 프라임을 책으로 묶은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요? 이건 제가 학부모 교양교실에서도 여러 번 했었고, 3주 전에, 그 2년 전에 우리 상담실 직원들하고 학습을 했는데, 3주 전에 또 한 번 학습을 했습니다. 백신을 맞는 심정으로 한 번 또 했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과도 대면으로 학부모 설명, 그러니까 학부모 교양교실에서 꼭 다시 하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꼭 참여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안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그 메타인지 초등 독서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우리 초등 선생님들이 한 10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수정 보완하고 있는 나름대로 괜찮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데 바로 노노의 유정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자가 제자인 자로에게 설명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아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그 지지위 지지라 그러고, 이제 모르는 것을 모른다 부지위 부지라 그러고, 이제 시 이것이 곧, 그러니까 that is 이렇게 영어로 이제 that is 이렇게 되겠죠. this is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냐. 그러니까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과도한 선행을 하다 보니까 화려한 설명, 화려한 일타 강사의 설명에 안다고 착각을 하면서 집에 가서 자기 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0.1%의 비밀은 복습입니다. Practice makes perfect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습, 복습이 결국은 완전하게 만든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학습 방식을 좀 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 메타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의 척도입니다. 자, 그 아래 보시면은 이제 그 아는 것을 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은 결국은 범주화하면은 이제 타율적 공부, 이게 이제 결국 외지적 동기이고 공부에서 남주냐 이런 어떤 그 위인지학적인 측면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오지선다식. 근데 그거에 반대로 이제 그 이 메타인지라는 것은 자율적 공부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거, 자기 주도. 그래서 얼마 전에 SBS에서 그 챌린지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내재적 동기. 이제 그 학생을 고래로 만들거나 물개로 만들면은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칭찬의 역설인데, 이제 결국 이제 공부에서 남주자 해가지고 배남이라는 그러한 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 지식의 공공성, 이게 이제 위키디피아라든가 집단지성 이런 거죠. 그래서 열린 질문형. 그래서 조백 교수님 한 6, 7년 전에 그 대치동 문화센터에서 모시고 한번 학부모 교양교실을 했었는데, 인재혁명이라는 책을 보면은 바로 이 정답이 없는 그런 열린 문제를 학생들에게 출제해서 학생들이 고민하게끔 하는 문제를 내야 된다. 그게 21세기가 지향하는 인재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다음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이 참고도서는 우리 메타인지 초등독서법에 나와 있지만 메타인지 학습법.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한국계 미국인인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분이 강의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리사손이라고.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책도 몇 권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책을 이제 하나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메타인지에 관련돼 있는 거는 이제 또 가운데 오른쪽 해가지고 책을 소개하는데, 특히 이 공부하는 인간도 마찬가지로 TV에서 방영됐던 거를 보여줍니다.
또 이거는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하브루타 부분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워크북 설명 부분인데 자, 지금부터 이제 저의 설명은 이제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미녀 삼총사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경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NA 잠원 배움터에서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민경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CNA 논술학원의 자랑이자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워크북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저희 CNA 워크북은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진이 직접 워크북 원고를 구성하고 직접 강의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수업의 완성도가 높고 선정도서에도 최적화된 토론 논술 교재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저희 CNA 논술 워크북은 앞서 보여드렸던 지성 발달 단계,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 구조에 따라서 기본적인 단계인 인지 단계부터 고차원적 단계인 비판적 사고에 이르기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주의 방식에 따라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를 통해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을 확장하고 토의와 토론을 진행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구성주의 이론을 적용한 것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CNA 워크북의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구성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의 각 주차별로 첫 시작은 배경을 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워크북은 초등학교 6학년들이 예비 중1 과정을 준비하는 베스트 컬렉션이라는 프로그램 중 수필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수필의 개념, 수필의 특성, 그리고 수필의 요소와 의 등을 제시했는데요. 이 외에도 각 학년 워크북의 주차별로 선정도서 주제, 학습 목표, 교과 연계성 등을 고려해서 배경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바로 이제 두 번째인 문해력 단계인데요. 문해력은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공부의 기본이 되는 부분인 만큼 매주 워크북에서 문해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시문은 해당 주차의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들은 짧은 단위의 관련 제시문을 읽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어휘학습 단계입니다. 네, 이 단계에서는 선정도서에 수록되어 있는 어휘의 의미와 활용 방식을 학습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들이 각 학년별로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어휘와 간단한 문법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휘력은 문해력에 직결되는 요소인 것은 참 자명한 것인데 해가 갈수록 아이들 어휘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한국사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때 동물을 사냥하고 과일을 채집하면서 음식을 구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학생들에게 혹시나 해서 채집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저희 강사들이 학생들의 어휘력 부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워크북에서도 어휘 학습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CNA 워크북에서는요, 학생들이 매주 선정도서에 포함된 주요 용어들의 뜻을 파악하고 그것을 다른 문장에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자성어에 대한 학습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인 독해에서는 독해의 단계 중 사실적 독해 수준을 확인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성격, 사건 진행의 순서 나열, 그리고 선정도서 내용 중 틀린 내용 찾기 등등 학생들이 책을 얼마나 꼼꼼하고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제들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의와 토론 단계인데요. 네, 그래서 토의 토론 단계에서는 선정도서의 내용과 관련된 통합 교과 형식의 토의와 토론을 진행하면서 논리적인 사고로 이제 사고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대안을 찾는 토의, 그리고 대립되는 쟁점을 가지고 찬반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생각 대결을 하는 토론을 통해서 아이들은 세계 미래학자들이 제시하는 네 가지 능력이죠.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러한 다양한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활동 단계인데요. 네, 여기서는 선정도서의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공감 능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활동은 라디오 사연 써보기인데요. 아이들이 수필이라는 장르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배운 내용을 직접 자신의 실제 경험담을 써보면서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디오 사연 쓰기 형식으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하나의 수필을 써보는 활동입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이 사연을 써서 강사에게 뭐 제출한다. 그러면 이제 강사와 학생들이 사연을 함께 읽으면서 다른 학생 사연에 공감을 해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고민에 함께 아이디어를 제시해주고 해결해주기도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공감 능력과 창의력을 길러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 워크북은 항상 논술 수업으로 그날의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네, 그래서 논술의 장르는 학년별, 주제별, 장르별로 매우 다양한데요. 학생들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자신의 주장을 타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논리적 글쓰기에서부터 또 이제 문학 수업을 했다면 문학 작품을 읽고 그 뒤 이야기를 자신이 만들어 보는 등등 창의적 글쓰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통해서 학생들의 문제 분석력, 체계적 사고력, 근거 구성력, 문장 표현력 등을 기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CNA는 여기서 절대 끝내지 않죠. 항상 학생들이 완성한 글을 1대1 대면으로 첨삭합니다. 학생들이 그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글을 완성해내고 이 완성한 글을 강사와 함께 보면서 첨삭을 하는 과정까지 끝나야 그날의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첨삭은 내용 첨삭과 형식 첨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학생의 글에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내세운 근거는 모두 타당한지 등을 보는 내용 첨삭과 그리고 단어의 정확한 철자, 띄어쓰기, 원고지 맞춤법 등등 이러한 형식 첨삭까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완성도 있는 글을 써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CNA 워크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김민경 선생님이 그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논술 있지 않습니까? 논술은 이제 글쓰기라는 영역으로 좀 더 광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필립스 엑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매일 에세이를 써서 이제 수업 전에 그 교무실 앞에 박스에다가 놓고 가게 돼 있고, 이제 그것을 이제 선생님이 또 첨삭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거 이제 글쓰기가 일상화돼 있는 거죠. 일상화돼 있는. 결국 공부하는 목적은 글 쓰는 거 아닙니까? 학위 논문, 석사, 박사. 그래서 이런 학위 논문을 쓰는 것이 궁극적인 공부의 목적인데, 이제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뭐 표절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학습 역량은 결국은 글쓰기로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자, 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이 메타인지를 성장시키는 CNN 논술 프로그램을 이제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 본원에서 수업하고 있는 강사 강경민입니다. 저는 이제 CNA 논술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학년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듣기 위주에서 이제 읽기 위주로 전환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저희 CNA 1학년 프로그램에서는 1학년 아이들에게 맞게 부호가 말소리를 나타내는 것을 알게 하고 단어를 소리내어 말하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매주 선정도서에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그리고 글을 읽고 의미를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책 읽기로 묵독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한 문절씩 읽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겠지만 책 읽는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선정도서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고를 확장시켜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있도록 지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학년 프로그램인데요. 2학년 아이들은 학습의 논리성과 그리고 이해의 폭이 증가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스스로 좀 더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때인데요. 따라서 책을
무조건 많이 읽기보다는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창의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생각을 열어주어야 하는데요. 단순하게 내용을 이해하는 확인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확장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제를 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하게 선정도서에서 주인공이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단순한 내용 이해를 확인하는 문제였다면 저희 CNA에서는 만약 너라면 어떤 이웃에게 어떤 물건을 주어서 도움을 주고 싶니?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 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좀 더 확장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임 3학년 중점 프로그램은 어린이 철학 교실입니다.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한마디로 창의적 인재인데요. 그래서 이는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통해서 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CNA 논술에서는 어린이 철학 교실이 단순한 철학자와 그 사상을 이해하는 지식 교육의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열린 질문을 던져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이를 전개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말 그대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진로 탐색 이전에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어린 아이들, 3학년, 저학년 친구들에게 가치관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질문을 통해서 좀 더 바람직한 행동을 모색할 수 있고 습관적 선택을 조금 지향하고 올바른 선택을 가능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좀 더 아이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서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덕목도 함께 배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4학년 중점 프로그램 오디세이인데요. 오디세이 프로그램은 실제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진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발한 세계적인 사고력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CNA 논술에서는 오디세이 프로그램을 다시 재구성해서 다양한 사고력 훈련 문제를 글쓰기 활동과 접목을 시켜서 언어 사고력에 초점을 두고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부터 시작되는 관찰과 분류, 그리고 변화와 규칙, 그리고 추론, 문제 해결 능력 등등과 같은 낱말과 글의 짜임 등 각 영역별 그리고 단계별로 사고력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선정도서 없이 워크북으로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6월부터는 이제 선정도서와 함께 각각의 선정도서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이제 뭐 좀 더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고력을 기르고 언어와 표현 능력을 높여서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모든 학년에 이제 해당이 되는 문학교실 프로그램인데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문학 작품을 접하면서 자라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문학 작품 속 깊은 의미를 이제 살펴보는 일과 올바른 감상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는 이제 경우가 조금 많은데요. 이제 문학은 타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세상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이를 통해서 나와 그리고 타인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년별로 엄선된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제 문학을 감상할 수 있는 눈과 세계를 이해하는 사고의 바탕을 다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역사 교실인데요. 역사 교실은 이제 CNA 논술에서는 5학년은 1, 2월과 7, 8월에 한국사를 진행을 하고 6학년은 1, 2월에 세계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7 학년도 수능에서부터 한국은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한국사 수업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개정되었었던 초등 사회 과목이 실제 5학년 2학기에서부터 6학년 1학기까지 1년 동안 한국사 통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이들이 한국사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었지만 아이들 스스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아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단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단편적 암기 수업으로는 한국사와 세계사를 접하게 된다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역사에 대한 흥미
또한 가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CNA 논술에서는 아이들이 입체적으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적 사건을 파악하고 그리고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시대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활동과 장르별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역사 수업 방식이기 때문에 단순히 역사,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과 그리고 응용 능력도 함께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6학년에 관련된 고전 교실인데요. CNA 논술에서는 6학년 아이들과 함께 논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논어? 아이들에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논어는 우리 아이들이 지혜와 인성을 겸비한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과 논어를 읽은 후에 지식과 주변의 사물을 무조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던 두뇌가 생각과 판단을 거친 뒤에 받아들이는 보다 더 능동적인 두뇌로 바뀌게 됐고요. 답을 찾기 위해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워크북의 제시문에 나오는 많은 사건과 현상에 대해 근원까지 파고드는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학생이 논어에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고쳐야 하는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공자가 마치 미래를 예언하는 초능력자 같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마 아이들은 논어를 읽고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본 게 아닐까요? 마지막은 이제 저희 토론 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은 융합 그리고 통합형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어의 비중이 강화되고 있고 토론과 실험 중심으로 수업 내용의 혁신을 유도하고자 모든 교과목 수업 시간에 독서, 토론, 논술, 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NA 논술에서는 아이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르고 논리적 표현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토론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올바른 토론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토론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학원 CNA 논술에서도 작년 6월 전국 토론 대회가 있었는데요. 실제 아이들의 토론 대회 영상이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NA 논술은 올해도로 매 수업 시간에 토론과 토의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논리력과 그리고 창의력을 배양해 왔습니다. 특히 토론 대회는 학생들의 성취 동기를 자극하고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방식의 토의 토론을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사고를 나누고 자신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안내드렸던 학년별 중점 프로그램이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책 메타 인지를 위한 초등 독서법에도 나와 있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CNA 전체 그 프로그램의 얼개는 1학년부터 이제 6학년까지 이렇게 망라되어 있는 내용을 좀 함축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토론대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단기 집중 일종의 그 인텐시브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승부를 떠나서 토론대회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배움터의 학생들과 만나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은 많이 이렇게 실력도 쌓고 이제 또 사회성도 키우고 저는 굉장히 아주 그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제주 배움터에서도 1월 말에 그 토론 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이제 CNA 가맹 원장과 물론 저도 갑니다. 그래서 응원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배움터 같은 경우도 이 CNA의 프로그램을 가장 거의 완벽하게 카피한 복사한 그런 그 학원입니다. 이 학부모 교양 교실 바로 이 공행도서입니다. 우리 그 강경 선생님도 말씀드렸듯이 그 논어 수업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이제 도덕마진 집중력이라는 책으로 했고요. 그래서 24년도, 24학년도에도 이제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학부모 교양 교실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로 할까요? 우리 한수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 뭐, 더 선생님들 뭐 추가로 말씀하실 거는 없죠? 네. 네.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미래 사회의 인재상 지금 제가 그 인트로를 했고, 이제 현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CNA의 핵심 그 프로그램 플러스 이제 워크북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름대로 98년도부터 어, 수십 년간 검증이 된 프로그램이고, 이제 이런 그런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핵심 역량입니다. 그게 지금 뭐 그 OECD라든가 이런 많은 그 세계적인 그런 단체에서 집중적으로 내세우는 그 구호인데요. 결국은 21세기 인재가 갖춰야 될 10대 핵심 역량은 이제 코어 컴피턴시스입니다. 이 역량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면은 그 역량 지수를 높이자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공교육에서 많이 이 단어를 쓰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복합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구공이나 배구공 같이 직진형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이제 럭비공 사회이고 지금 굉장히 뭐 복잡다단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 사회적인 그런 현상을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제 PBL입니다. PBL. 그래서 이 그 문제 기반한 해결 능력,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이제 그런 건 결국 이제 삐아제나 비고치키의 그런 교육 사상에 기반을 두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판적 사고 능력은 아까 러닝 피라미드 보셨겠지만은 CNA가 지향하는 게 바로 CNA입니다. CNA. 비판하라.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해라. 실현 가능한,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그 핵심은 바로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창의력인데. 창의력인데. 그러니까 이 교실까지 파고드는 그 AI 시대에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성이 뭐냐? 그건 결국 이제 이 창의성인데 이런 것들에 기반을 둔 인재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게 이제 인적자원 관리 능력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장수 돌침대에 해당되는 게 바로 협업 능력입니다. 5번. 저는 이걸 이제 큰 별 표시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이러한 협업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룹별, 그런 팀별 어떤 그 과제 수업 또 팀별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슈퍼스타 K라든가 이런 그 오디션 프로에서도 보면은 협업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미션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모니를 이루면서도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능력. 그게 이제 협업 능력인데 이게 또 쉽지가 않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요구되는 건 IQ가 아니라 바로 EQ입니다. 감성 지수입니다. 그래서 감성 지수를 얼마나 높이느냐가 결국 이제 이거는 공감대로 이어지 않습니까? 공감, 공명, 공명하는 능력, 공감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고통에 반응하는 능력, 이런 공감 지수가 지금 너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핵개인 시대, 극단적인 개인주의 시대에 그런 이 감성 능력, 공감 지수를 키운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 공감 능력의 기저에는 바로 아날로그적인 감성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인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온 국민이 결정장애를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가면 뭐 맛집을 찾고 뭐 하고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에 의존하고 이런 그 타인지향적인 그런 그 고독한 군중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체적인 판단, 자율적인 판단 또 이 어떤 그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어떤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원래 일반 사회에 있었거든요.
옛날 고등학교 일반사회에서 보면은 합리적 의사결정 단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합리적 의사결정 단원은 결국은 절차적 정의에 의해서 결론이 수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제 수업에서 충분히 이 생각의 충돌을 통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판단 능력을 키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보더라도 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렇게 생각하구나. 그런 다양한 생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의 큰 물줄기로 수렴이 되는 과정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 지향성이라는 거는 요즘에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서비스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팔로워십, 그래서 무조건 뭐 일방통행식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고객은 왕이다.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고 지향하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래전에 기억이 그 수 노래방이라고 있었으면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가 놀란 게 이제 직원이 와서 이렇게 노래방에 갔더니 무릎을 꿇고 이렇게 주문을 받더라고요. 옛날에 그 베니건스인가 거기서도 그랬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 마인드는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 왜냐하면 이 협상 능력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그 서희를 예를 많이 들거든요. 우리 역사에서 강동육주를 개척했던 서희.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 그 위안부 할머니들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죠. 일본과의 협상에서 그런 그 문제점이 노정이 됐었고 그것이 결국은 이 국론 분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협상 능력 같은 경우는 격에 가서는 이제 자신감이죠. 자신감이고 포용하고 양보하는 거. 결국 이제 이 협상이라는 건 결국은 이 정치의 꽃이고요. 결정의 꽃이 바로 협상입니다. 그래서 그 이 학부모 역할 훈련이라는 PET에 보면은 그 아이를 이기거나 아이에게 명령하지 말고 협상하라거든요. 협상하라. 이 협상형 부모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지적 위원력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경직돼 있고 진영 논리나 흑백 논리나 혐오가 지금 지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 논어식으로 얘기하면은 군자는 화이부동이요 소인은 동의불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이 섞이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주관을 잃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생각을 포용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지적인 유연성인데 이 플렉시빌리티가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사회의 그런 편가르기가 지금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암초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토론을 한다는 거는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타인의 입장을 존중하기 때문에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는 타인의 신발 신어보기.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객관화하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메타인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 첫 벽두에 1월 달 그 학부모 설명회에서는 제가 꼭 한번 참여를 해서 학부모님들께 한번 인사도 드리고 또 그 반응도 좀 보고 싶었고 그래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보통 뭐 1시간이나 1시간 10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이제 제 역할을 이제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올해 갑진년 이 청룡의 해 아닙니까? 제가 또 이 용띠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CNA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하여튼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고 오늘 함께 이렇게 수고한 미녀삼총사도 땡큐이고 자 학부모님들 다시 한번 거듭 기원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